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지식서비스공학과의 박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지식서비스공학이 왜 필요한지 그런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학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학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 과목들, 그리고 어떤 연구 프로젝트들, 학교 생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나 디지털 네트워크나 MP3 파일이나 유튜브 비디오나 엄청나게 많은 이제 컨텐츠들과 정보들이 쌓여서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SNS, M2M, M2M이라고 들어오는 센서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마다 저장 공간도 엄청나게 많고, 서버 카파시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 기기들도 엄청 많아졌죠.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고 인터넷 다 연결이 되고, 또 통신 속도도 빨라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쏠려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바이트가 혹시 아세요?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제타바이트?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테라바이트가 이 정도고요. 이게 모여서 1페타바이트, 1엑사바이트 이런 게 모여야 제타바이트가 정말 저희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많이 둘러싸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만 년부터 지금 1986년까지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사실 지금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로 하면 이틀 데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제너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매년마다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런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셨는데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문제점이 뭔가?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문성원. 무슨 과? 컴퓨터공학과. 예.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또 다른 코멘트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기술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최명수라고. 무슨 과세요? 산업공학. 산업공학과에서 왔습니다. 전산과에서 온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코멘트 있어요? 혹시?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일맥상통합니다. 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좀 분석할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가 많이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는 많은데 그게 필요한 데이터인지는 필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페이스북에 올라간 거 옛날 같으면 그냥 얘기 한번 줘갖고 써졌을 데이터입니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 데이터.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 진위성을 갈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고.
동의. 모든 거에 동의하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발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람 머리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IT 기술에 대비해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패러닥스 거기서 한번 지워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하고 데이터하고 이런 인터랙션이 결국은 펀더멘탈 리미트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문성환 학생이 말한 게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나한테 맞는 데이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나한테 잘 인터랙션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보다는 그것들을 사용을 하고 나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 서비스 공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이쯤에도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사이언스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 공학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보면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실 컴퓨팅 디바이스가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식 융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산재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융합이 돼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나한테 필요한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과 IT 시스템을 융합한 지능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산학과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냐, 어떤 분들은 뭐 웹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융합인 것 같습니다. 융합.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서 아까 다른 학생이 말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이런 데이터 처리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디자인을 합니까? 산업공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업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시스템적인 그 관점에서 지식 서비스를 바라봤을 때 결국은 정말 학생 말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결국은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지식 서비스 공학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루고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과가 생긴 후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지식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한 이제 나레지 컴퓨팅, 어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나레지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과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휴먼 앤 시스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로 그 학과 구성원들을 보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나 이제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사실 다른 과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메인 엑스퍼트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안에 어떤 그 분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안에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는 그런 이제 코어한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도와주기 위한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날리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나 이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지식 서비스를 하는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도 있고, 데이터를 갖다 정보를 갖다 그 검색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관련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 시스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코그니티브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사람하고 기계하고 인터랙션을 어떻게 잘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건지 잘 디자인할 건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이라고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다루고 있는 필드에 대해서 왜 이런 건 안 하냐 이렇게 반문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낸스나 교육, 그다음에 소셜 웰페어, 그다음에 그 건강, 헬스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거버먼트 이런 것들도 이런 지식 서비스들의 융합적인 시스템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과에서도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그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지식을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일러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커머스 하는 거,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하는 프로젝트들, 모바일에서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응용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응용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펀디멘탈한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교수님들은 지금 모두 이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서클에 한번 제가 얼굴을 비슷한 다이그램에서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다 이제 임의로 좀 넣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서도 좀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 이제 학과 교수님들 지금 계신 교수님들에 대해서 각각 한 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과장 교수님이 이제 윤하주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네. 윤하주 교수님은 박수는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윤하주 교수님은 조지아 트릭에서 87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는 코그니티브 시스템 엔지니어링, 휴먼 디시전 메이킹,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은 휴먼 디시전 메이킹 서포트라는 수업을 하시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수업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용 교수님 저기 계십니다. 임용 교수님. 임용 교수님은 메릴랜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날리지 엔지니어링, 시멘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내셔널 인포메이션 시스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수업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고 날리지 시스템 모델링 앤 디자인 쪽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빕 세겹 교수님, 아빕 세겹. 아빕 세겹 교수님은 그 헤랄드 대학교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주로 하시는 연구 분야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하고 AI 쪽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텍스트하고 온톨로지 매핑 하시는 거, 그리고 인포메이션 매핑하는 거,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팅, 웹에서 인포메이션 자료를 익스트랙션하는 이런 하고 계십니다. 수업은 웹 나리 서비스 디자인하고 웹 스트럭처 앤 모델링 쪽. 이게 저고요. 저는 UCLA에서 전산하고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하고 이제 소셜 컴퓨팅 시스템 디자인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컨텐츠 네트워킹, 소셜 컴퓨팅 시스템하고 모바일하고 이제 퍼베이스 컴퓨팅 쪽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이제 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재규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2005년에 컴퓨터 전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주로 하시는 연구 분야는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쪽하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쪽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 마이닝 한다든지 데이터 라지 스케일로 데이터 웨어하우싱 한다든지 인포메이션 검색이나 리트리버 쪽에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은 데이터 마이닝하고 나레지 디스커버리 그리고 마이닝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마이닝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 쪽으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쪽으로 이제 수업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같이 합류하신 권가진 교수님은 지금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오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 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가진 교수님은 2012년에 카네기 멜론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이제 학위를 받으셨고요. 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하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협동으로 이제 그 러닝을 하는 이제 컴퓨터 서포티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일러닝도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써가지고 여러 명이 일하는 보통 이제 CSCW라고 하는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컴퓨팅 쪽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컴퓨터 서포티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휴먼 컴퓨팅 서비스 쪽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교수님으로 계신 홍성민 교수님은 단국대학교에서 2004년에 이제 박사하시고 그 연구 분야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멘틱 데이터 리트리버, 유비쿼터스 로봇 에듀케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지식 구조, 표현하는 거, 아이디 컨버전 플랫폼 쪽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학과가 국내 유일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관련 분야에 몇 안 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그 미래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고찰을 하고 국내에 대해서 그런 거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는 그 빅데이터와 이제 지식 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데이터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로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 그 지능적으로 지식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이제 지식 서비스라는 주제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어볼까 해서 저희가 그 빅데이터와 지식 서비스 워크숍을 작년 이제 겨울에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슬라이드 학생들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그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원에 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영어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위협적이 될 수도 있고 챌린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국 교수님도 계시고 모든 것들이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학과들과 다의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석사 학생들이 오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어떤 이제 교수님 실험실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식서비스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지나서 그 다음 학기 2학기 때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하고 1학기 초반 때는 RA라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연구 조교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할당이 돼서 그쪽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율적이며 강압적인 연구 분야가 되고요. 그래서 자율적이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훨씬 더 자유를 많이 드린 거예요. 사실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사실 관심 있는 걸 찾으려고 사실 시간을 많이 주고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초이스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훨씬 더 그것들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이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분위기지만 열심히 같이 해서 정말로 내가 대학원에서 와서 어떤 걸 하고 싶은다는 걸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히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때마다 또 산을 따라 들을 따라서 캠핑도 가고 이제 운동회도 하고
다양한 이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대학원 삶이 내가 딱 지식만 얻어갖고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교수님,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같이 다 함량을 해서 정말로 21세기에 필요한 그런 지식 서비스 인재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이제 전산학과, 산업공학과 이외의 학생들은 사실 이제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떤 학과 학생들이 많이 오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학생 분포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그 재학생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공학하고 산업공학과 학생이 거의 재학생의 한 반절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과 사람들이 어디 무슨 학과냐를 보시면 전기전자학과가 한 11% 되고요. 경영정보학과가 한 11% 되고 나머지 30%는 사실 이론과가 아닌 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내가 다른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는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이과에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30% 학생이 아니더라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코스가 디자인돼 있어서 내가 이전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나머지 반쪽을 우리 과에 와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진로를 보시면 박사과정 진학이나 이제 연구소에 가거나 창업해서 벤처로 나가는 이런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나 이제 컨설팅 쪽으로 많이 빠지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이나 벤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언도 많이 받고 또 사실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하고 어떤 지식적인 그 인텔리전스 서비스 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참여를 해서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해서 상도 타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하시면 지금 이제 후기에 보통 이제 매년 이제 한 석사 과정은 한 10명 정도 초반을 하고요. 후보 있고요. 박사 과정도 한 5명 내외로 이제 후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하시고 이건 이제 학교 그 프로세스에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2차는 이제 인성 면접은 인성하고 이제 사실은 인성명 보는 게 아니라 인성하고 그 관련 이제 전공 인터뷰를 합니다. 전공이 이제 그 각 과에 맞게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안 한 사람한테 컴퓨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디자인과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디자인 관련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각각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성 면접은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간단한 이제 그 전문성 면접도 영어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방은 이제 영어 면접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면접은 이제 2군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기간이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어요? 밥이 안 나 이제. 밥이 안 왔네 이제. 40분에 밥이 오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산업시스템학과 전공입니다. 석사 4학기 하고 있는데요. 석사 4학기. 궁금한 게 지식서비스 공학이랑 웹사이언스하고 전산학과 이게 이름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실제 연구 분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희진 교수님도 지금 양력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되게 사실 이제 저도 우리 과에 와서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전산학도 분야가 엄청 넓잖아요. 사실 산업과학도 엄청 분야가 넓고 말을 하자면 다 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어떤 아까 본 그 큰 그림에서 봤던 그 사람하고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이 완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 요소 기술이기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21세기
최대 난제의 이 문제를 융합적으로 풀어내냐 이런 그 총체적인 접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에 관련돼서 웹에 관한 기술하고 웹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풀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떤 하나지만 근데 꼭 그 웹이라는 것이 이 전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솔루션이 한 부분일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전산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전산학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고 거기 그 안에서 사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큰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니지먼트나 이런 그 다학문적인 요소가 융합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융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과에 조인을 한 후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기존에 전산학적인 것들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휴먼 사이드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갭을 갖다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 지원하는 어떤 기능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기능들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노 소셜 갭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지식 서비스의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답을 잘했나요?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디시전 메이킹 부분에 있어서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경영할 때 이게 판단을 할 때 도움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 기업 같은 데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 임용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면 좀 제가 부연 설명도 해드릴게요. 사실 전공하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신뢰가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많고요. 그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접목시켜서 직접 회사에서 자기들이 아퍼레이션 하면서 생겨난 데이터를 어떻게 그 고객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또 회사 전략 세우는 데 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외국에도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회사랑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 프로젝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우리 과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공공기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솔루션 만들어서 어떤 회사를 실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그런 일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과가 생긴 지가 4년 됐고요. 4년 내가 카이스트 온 지 3년 반 지난 상태인데 직접적으로 그런 걸 나는 못했는데 아마 윤 교수님은 실제로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디시전 메이킹 향상하는 데에 지금까지 해오신 연구를 적용하는 데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럼 진작 나한테 말해봐. 디시전 메이킹 좀 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게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게 굉장히 뜻이 넓어요. 그렇다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퍼레이터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내가 지금 중간에 이걸 간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늘 디시전 메이킹 하고 있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냐는 거 판단하는 것도 디시전 메이킹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디시전 메이킹이고, 마지막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셧다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고, 수억이 날아갔다 왔다 그러죠. 그럼 그때 뭘 보느냐면 늘 정보를 봐요. 그 현재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정보 시스템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지식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프로시저 같은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기계로부터 들어오는 지식과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와
이 사람이 알고 있음직한 지식이 서로 잘 조화가 돼갖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게 이제 디시전 서포트예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디시전 서포트는 맨날 사장님이 앉아서 고민하는데 뭐 리그레션이나 LP 갖고서는 뭐 이렇게 점해갖고서는 문제 푸는 거, 그런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디시전 메이킹이란 건 인간의 두뇌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거에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경우 어떻게 정보를 제 시간에 아주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사람한테 제공해 주느냐 하는 전체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HCI 어떻게 하면 그걸 시각화 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게 다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 하나는 지금 이런 거예요. 거의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시스템도 과거에 어떤 회사의 주가 추이를 쭉 보면 그래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내가 이걸 언제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뭐 빨간 점 파란 점에서 살 때다 팔 때다 이런 거 하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과거의 재무 정보라든가 기록을 다 같이 놓고 사람이 직접 그래프를 보고 자기가 전문적인 주식에 대한 또는 그 회사 재정에 대한 무슨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보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방침을, 그런 거 이제 시각화를 시켜준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투자를 지금부터 내가 3년 동안 해서 은행 이자보다 한 2~3배만 벌면 된다. 그런 식은 회사만 잘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사람이 시각적으로 고를 수 있으려면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줄 때에는 아주 쉬운 정보처럼 눈으로 주지만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서 필요한 데이터 마이닝을 다 해서 필요한 시그널들을 다 찾아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하고 정보를 결합시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죠. 저도 잠깐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윤 교수님 말씀하신 광의적인 뜻으로 보면 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사례 있습니다. 원자력 과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그 통제기술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기술을 수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문서도 수출을 하지만 그 기술적인 그 컴포넌트들을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수출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잘못 가면은 그거를 조합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사는 상대가 믿지 못할 상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이제 판정을 해요. 심사관이 판정을 해서 수출해도 좋으냐 이 품목을, 이걸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디시전 메이킹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걸 사람이 했어요. 근데 지난 한 최근 4~5년 동안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사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나라가 많이 생겨서 그동안에 수출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이 했던 방법을 계속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심사관이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리즈닝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점검해 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기도 해서 사람과 어떤 그 기계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가장 최적의 디시전 메이킹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심사 판정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크게 보면 DSS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권가진 교수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가진 교수님이 안 되겠습니다. 예? 전 뭐 그냥 제 백그라운드랑 저희 랩에서 하는 거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제가 다 했어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권가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사실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아까 처음 질문하신 거랑 약간 연결돼서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학부는 컴퓨터 사이언스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그럼 그 알고리즘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우리 학과나 우리 랩에서는 그 자체보다는 그러면 그 개발된 알고리즘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어서 좀 저희 T자형 이제 혹시 말씀하셨나요? 아, T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해요. T자형 이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과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이제 T자형 인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어떤 이제 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런 툴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20% 성능 향상을 했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툴을 어떤 걸 위해서 어떤 도메인에 잘 썼을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는 인재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셨는데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건 T자형 인재를 갖다 키우는 것들 상당히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나 저희 랩에서는 기술 자체라기보다 그 기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걸 연구에 쓸 수 있는지 실생활의 문제를 풀기도 하고 뭐 연구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잠깐만요.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됐기 때문에 답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2분 내로 답이 왔답니다. 2분 내로. 아까 그 사실은 1번 질문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그 웹사이언스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산업공학에서도 뭐 비슷한 거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 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과목을 보니까 데이터 마이닝 또 들어있고 HCI도 여러 학과에 있는데 여기 또 들어있고 그럼 이 바가 뭐냐. 그거를 제일 잘 비유를 드리려고 그러면 셰프를 생각하면 돼요. 셰프가 뭔지 알죠? 셰프가 하는 일을 보고 디쉬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사람, 디쉬 사이언스. 그릇을 전부 모든 음식을 다 그릇에 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릇을 다루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주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웹을 다루는 데다 이건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자바로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면 자바 엔지니어링 하는 데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크 앤 나이프로 먹으면 아차 사람들은 포크 쓰는 사람이라고 상관없어요. 밥 먹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쿡이라는 거는 뭐라는가 하면 현재 있는 모든 식품 재료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식품 재료를 개발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그 조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목표는 메소드를 개발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최고의 메소드를 가지고 지금 제일 적절한 메소드를 가지고 적절한 재료를 골라서 좌우간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제일 쓸모있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 시대에는 가장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지식을 기반으로 돼요. 모든 비싼 일은 지식을 기반으로 돼요. CEO들이 몇백만 불씩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학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남보다 몇 억 불을 더 벌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시스템적인 비유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는 아까 T자형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를 잘한다는 걸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 구별해가면 날리지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그러면 지금 그 시간이 좀 돼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또 재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